안녕하십니까, 이델리온 주태영 파트너입니다. 어떻게 오늘장 매매 잘 하셨습니까? 자, 삼성전자도 오르고 여러분들 종목들도 계좌 좀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번 주에 옵션 만기가 있었고요. 제가 저번 주서부터 다우지수하고 나스닥 지수가 그렇게 크게 올라가고 테슬라도 엔비디아도 그렇게 크게 올라가는데 우리 장이 왜 못 올라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에 있는 헤지펀드들은 그 테슬라를 시장가로 사면서 손절을 한 거죠. 공매도를 손절을 하면서 1000포인트가 넘게 올라왔는데 우리 장은 개파락으로 시작했습니다. 자, 그 이유도 그 우리나라 그 파생 시장에 외인하고 기관들이 하방 포지션을 구축을 해놔서 우리 장에 못 올랐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한번 낱낱이 파헤쳐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를 잘 아셔야 돼요. 외인들하고 기관들은 코스피 200 지수 선물 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코스피 200 지수 콜매도 포지션과 풋매수 포지션, 인버스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자, 이 옵션 상품이 뭐냐? 지수가 하락을 할수록 수익이 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걸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외인하고 기관에 휘둘리면 안 되겠죠. 자,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저번 주의 차트예요. 저번 주 차트예요. 지수가 하락하기 전에.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봐야 됩니다. 자, 일봉상 이 추세지선, 파란색 추세지선을 찍을 때마다 계속 반등이 나왔었는데 그 라인을 깨고 내려왔죠. 이게 월요일자 상황이에요. 저번 주 월요일자. 자, 저번 주 월요일날 무슨 상황이 펼쳐졌었느냐. 자, 밑에 있는 지선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방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기관하고 외인, 메이저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메이저들이 요 라인들을 계속 지지를 했던 거예요. 이유가 있었죠. 자, 위에서는 지금 하방 포지션을 구축을 해놓은 상태고요. 밑으로 지수가 빠지면 빠질수록 수익이 나는 그런 상품을 투자를 했습니다. 외인하고 기관들이. 자, 이런 개미 투자자들은 이걸 전혀 모르는 상황이죠. 자, 지수가 빠지면 외인하고 기관이 손실일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월요일날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어요. 자, 위클리 옵션 만기일 같은 경우에 금요일자 같은 경우에 종가가 16만 1,000원이었습니다. 근데 월요일 하루 만에 301.24%가 올라가면서 64만 6천원에 고가를 또 형성을 했었죠. 자, 그래서 외인들하고 기관들은 이렇게 하방 포지션을 가지고 있으면서 300%가 넘는, 그러니까 3배가 넘는 수익을 챙겼던 그런 월요일 하루였어요. 월요일 하루에만. 자, 다른 것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기에 요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코스피 200 선물지수 330포인트에서 반등이 나올 거라고 제가 방송에서도 나와서 말씀을 드렸고 밴드 공부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선물 330포인트에서 다시 상방으로 스위칭했습니다. 그 말이 뭐냐? 위로 지수가 올라갈수록 수익이 나는 상품에 다시 바꿔서 매매를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게 거기서부터 4%가 올라가면서 외인들은 12억의 풋매수를 더 담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떨어지고 있었죠, 선물이. 이게 뭐를 뜻하냐면요. 외인하고 기관하고 같은 포지션을 갖고 있다가 기관이 배신을 한 거예요. 다시 위로 올라가면서 콜옵션에서 또 80%의 수익을 남기고 외인이 12억을 이상의 그 풋옵션을 다시 한번 하방 포지션을 잡으면서 밑에 있는 330포인트까지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자, 기관 같은 경우에는 하방하고 상방하고 다 먹었어요. 지수 떨어질 때도 수익이 났고 지수가 다시 올라갈 때도 수익이 났습니다. 자, 외인 같은 경우에는 하방 포지션을 포기를 하지 않았죠. 자, 그러면서 내려갈 때 협의를 본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기관아, 내가 돈을 들여서 지수를 하락을 시킬 테니 그 밑에 있는 지수를 하락을 시켜서 풋옵션에서 나는 수익을 많이 낼 거야. 밑으로 내려가면 내가 흔들 테니까 가을 나무에 그 낙엽잎이 떨어지듯 개인 투자자들 손절나는 물량을 네가 받아가. 기관하고 외인이 그렇게 협의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쭉 떨어질 때 어때요? 개미들 손절 물량이 많이 나왔죠. 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같은 그런 종목들이 아니라 개별 종목들이 우수수수 10%, 15% 이상 막 또 쏟아지면서 개인 투자자들 손절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335풋 위클리 풋옵션 같은 경우에 자,
전일 종가가 24,000원에서 쭉 올라오면서 185,000원까지 670.83%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이 풋옵션이 상승이 나왔다는 거는 지수가 그만큼 빠졌다는 얘기예요. 자, 그 상황에서 외인들이 위에서 시비하게 풋매수를 다시 잡으면서 이 풋옵션이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밑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334포인트까지 선물 지수가 올라가면서 다시 빠진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외인들이 다시 잡아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수가 더 하락할 걸 예상을 해서 이것보다 더 크게 수익이 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외인하고 기관들 입장에서는 이날이에요. 이날 같은 게 어떤 상황이 펼쳐졌냐면 330포인트에서 반등이 4% 올라갔다가 기관은 수익을 챙기고 외인이 다시 밀었습니다. 돈을 들여 다시 밀었어요. 자, 이걸 보실까요? 외인은 7천억 이상 현물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죠. 자, 기관 보실래요? 189억. 매수가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수가 떨어질 걸 아니까 밑에 떨어지게 된다면 개인 투자자 손절 물량을 잡아서 다시 한번 수익을 내려고, 현물에서 수익을 내려고 이 두 외인과 기관 메이저의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자, 그 후에, 자, 그 다음날이었어요. 그 다음날 어떤 식으로 또 펼쳐졌었냐면 외인이 쭉 밀면서 지수를 쭉 밀면서 하방으로 밀면서 자, 이 317풋입니다. 317풋 월물. 저번 주 목요일 날 만기였죠. 월물 풋옵션이 450%까지 올라갔어요. 자, 전일 저점에서부터 쭉 450%가 수익이 났습니다. 자, 외인은 이 풋옵션에서 또 한 번의 수익을 거둡니다. 지수가 하락을 할수록 수익이 나는 상품에 베팅을 했다는 거죠. 자,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인하고 기관들이 이렇게 다우가 1000포인트가 올라도 반응이 없이 개파락으로 내려왔던 이유는 하방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어서 그래요.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헤지펀드들이 500여 개의 회사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될 줄 몰랐죠. 자, 그러면서 공매도 친 거를 손절을 하면 주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갭상승으로 쭉 올라갔던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알아야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당하질 않아요. 자, 이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요 날이 이제 목요일이었죠. 자, 목요일 같은 경우에 제가 방송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그 전주부터 저번 주 신대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2400포인트가 살짝 깨지고 나서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 반등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요 정도 되면 이제 밑에 있는 추세 지지선을 찍으면 수치가 나오겠죠. 자, 제가 밑에 있는 이 지지선에서 반등이 나올 거라고 2390포인트에서 반등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 저번 주 목요일 날. 저번 주 수요일 날. 자, 이렇게 여러분들 11월 14일 방송을 보시면 목요일이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코스피 지수가 2390포인트에서 바닥을 찍고 상승할 것이다. 자, 어떤 장면이냐면요. 탁구공을 바닥에 던지면 어디서 반등이 나오죠? 앵커님 그렇죠. 여기서 반등이 나오죠. 자, 그거를 제가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2390포인트에서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할 것이다. 자, 한번 보실까요? 정확히 2390포인트에서 코스피 지수가 반등이 났습니다. 저는 이 추세선을 그어서 밑에 있는 최저점 라인을 알고 있었던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 더 있죠. 삼성의 자사주 매입. 와, 이 10조를 매입을 한다고? 전부 다 자사주를 소각을 한다고? 그 뉴스가 언제 나왔어요? 밑에 있는 지지선을 찍고 반등이 나오고 장이 끝나고 나서 10조 원의 그 자사주 매입, 그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소식과 소각 소식이 들렸습니다. 자, 외인하고 기관이 이거를 몰랐을까요? 진짜 몰랐을까요? 자, 밑에 있는 지지선 찍고 나서 양봉으로 뽑고 나서 그 다음날 또 크게 올라가는 그림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자 마감도 위에 있는 이 연두색 장선 위에서 끝났죠. 자, 삼성의 자사주 매입 소식을 몰랐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이제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죠. 요런 거를 보면서 대응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이 삼각 수렴 구간을 밑으로 뚫리면 밑에 있는 지지선까지 찍고 나서야 반등이 나온다는 거를 제가 신대가 방송에 나와서도 여러 번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자, 위로 뚫리면 위에 있는 저항선을 가지만 밑으로 뚫리면 밑에 있는 큰 지지선을 찍고 반등이 나온다. 자,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그 강의를 한번 해드렸었는데 요런 거를 알고 대응을 하는 것과 모르고 대응을 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겠죠.
자, 밑에 이제 지지선을 찍고 반등이 나와서 위에 있는 2550포인트를 갈 겁니다. 한 번에 쭉 올라가는 게 아니고, 자, 개별 종목들 흔들면서 갈 거예요. 왜? 기관은 이 흔드는 장에서 개인 투자자들 손절매를 먹고 다시 올릴 겁니다. 자, 그런 장에서 당하지 않으시려면, 자, 이재열 파트너, 주태영 파트너와 여러분 신대가 방송을 꼭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겠죠. 이런 추세선 긋는 법도 배우시고 대응하는 법도 배우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추세선을 이용해서 코스피 지수도 2390포인트 최저점을 잡는 그런 방법을 지금 여기 밴드 공부방에 제가 매수 잡는 법과 매도 잡는 법을 다 올려놨으니까 한번 추세선 그 공부도 하시면서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공략주들 한번 공략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후반에 제가 공략주를 가져놨어요. 자,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잡아서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제가 선정해서 방송 후반에 공략주를 드릴 테니까 시청 꼭 고정을 해주시고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다우지수 차트를 보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 이걸 보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느냐, 그게 아주 중요하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현재는 요거를 잘 주시를 하셔야 돼요. 일봉상 고점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 라인들하고 그대로 연결을 하면 또 그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 있는 저항선들은 개미들이 방어할 수 있는 라인이 아니에요. 미국에 있는 헤지펀드들이 방어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방어를 하느냐?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시총이 큰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이런 저항선을 가면 공매도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수가 하락 시에 그 공매도 포지션도 수익을 보고, 왜냐하면 더 저점에서 살 수 있잖아요. 나중에 매입을 하면 그만큼 차익을 또 공매도로 수익을 보는 거고, 그리고 지수 같은 경우에도 S&P 선물이나 나스닥 선물이 떨어지게 되는 효과가 있죠. 자,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지수 하락분을 또 수익으로 맛보는 그런 헤지펀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라인들이 계속 연동이 돼요. 자, 계속 연결을 하면 그 라인들을 찍고 조정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이 42,000포인트까지 한번 빠지고 나서 다시 반등이 나오게 되는 그런 그림이 지금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 다우지수는 이렇게 보고 나스닥 지수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나스닥 선물도 많이 매매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요 라인들 한번 보시면 어때요? 이 추세선, 빨간색 추세선 위에서는 이렇게 반등이 나오다가 깨고 내려가서는 저항선 삼아서 찍고 어때요? 조정이 또 크게 나오죠. 그 라인들을 그대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그 라인 연결하니까 또 찍고 어때요? 또 조정이 나왔죠. 자, 이 라인들은 누가 관리를 한다 그랬어요? 미국에 있는 헤지펀드들이 관리를 한다 그랬죠. 요 라인을 또 찍고 나서 조정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쭉 올라간 상황이 펼쳐져요. 요게 어떤 상황이냐면 테슬라하고 엔비디아를 비롯한 그런 그 시총 큰 종목들을 공매도를 손절해서 올라온 거예요. 자, 공매도를 손절을 하고 올라가니까 어때요?
갭으로 뛰어 올라가고 또 한 번 갭으로 올라가면서 헤지펀드들이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자, 신문에 나오는 건 7조 정도 그 손실이 나왔다고 말씀을 그 기사에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20조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 걸로 저는 그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위로 크게 올라오고 다우지수도 1000포인트가 넘게 올라가는 그 움직임이 나왔는데 우리 장이 못 올라간 이유는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옵션 만기주가 저번 주 월요일 날 위클리 옵션 만기고 목요일이 월물 옵션 만기라서 하방 포지션을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수를 올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웨인하우 기관 입장에서는 손해였거든요. 그래서 지수를 안 올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테슬라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테슬라 차트인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그 테슬라의 그 움직임을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요거를 우리가 알아야 나중에 또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저항선 찍기 전에도 말씀을 드려서 M자형으로 빠질 거라고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자, 그 후에 M자형 이마를 그리고 나서 어떤 식으로 그림이 나왔었냐면 일론 머스크는 민주당의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전기차에 아주 우호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어때요? 전기차가 웬 말이야. 화석연료 그대로 써도 돼. 왜 전기차를 사용해야 돼? 라고 일론 머스크와는 전혀 척을 지고 있었죠. 근데 일론 머스크 사업가잖아요. 테슬라 선거 진영에 뛰어듭니다. 자, 2,500억을 자, 트럼프 캠프 선거 진영에 기부를 했습니다. 대단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자, 미국 전역에 로보택시를 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바람에 헤지펀드들이 깜짝 놀랍니다. 자, 그래서 누구보다 빠르게 주식을 샀죠.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 공매도를 손절한 거예요. 공매도를 손절을 하면 주식을 사야 돼요. 자, 지수가 떨어질 걸 예상을 해서 공매도 쳐서 밑에 있는 라인에서 한번 매수를 보게 된다면 여기서 주식을 사게 된다면 간극에 차익을 먹게 되는데 오히려 지금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갭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시장가로 누구보다 빠르게 손절을 해서 그래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또 한 번의 갭으로 올라간 그런 상황이 펼쳐지죠. 이게 뭐냐.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확정됐다는 소식에 헤지펀드는 또 한 번의 손절을 하게 됩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시장가로 테슬라를 매수를 했죠. 자, 매수를 했다는 얘기는 손절을 했다는 얘기예요. 공매도를 손절을 하면 주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샀다? 시장가로 샀다. 시장가로 사면서 계속 쭉쭉쭉쭉 올라갑니다.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자, 이렇게 해서 20조 이상의 지금 손실이 발생한 그런 상황이에요. 요날 7조가 손실이 났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테슬라가 이렇게 위로 쭉 치고 올라갈 때도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주들은 또 떨어졌었죠. 자, IRA 그 법안을 폐지를 하겠다. 관세를 물겠다. 그렇다면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지어라. 거기에서 전기차를 만들면 관세를 안 붙일게. 라는 뉴스에 또 우리나라 2차전지들이 또 크게 내려왔던 그런 하루가 펼쳐졌었죠. 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엔비디아도 위로 크게 올라갔었는데 우리나라 반도체주 못 올라갔죠. 왜냐하면 저항선에서 막고 있었고 코스피 200 선물 지수나 이런 하방 포지션, 풋옵션, 콜매도 이런 인버스 같은 그런 상품의 웨인하우 기관 메이저들은 하방 포지션을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올라도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는 떨어졌었고요. 자, 테슬라가 올라도 우리나라 그 2차전지나 자율주행 관련주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웨인들의 포지션을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이 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웨인이 하방 포지션을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오를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게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날도 400억 이상을 옵션 한 포지션만 340푼만 400% 이상 수익을 받습니다. 옵션 상품은 많아요. 더 많은 수익이 났겠죠. 자, 예를 들어서 아까 240푼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화요일 날 뚝 떨어졌는데 어디까지 떨어졌어요? 이 추세선은 예전부터 계속 있었고 제가 생방송에서 계속 보여드리던 그 추세선입니다. 그 추세선까지 딱 찍었었는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 라인을 찍고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이 밑에서 시작하면 저항선으로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날 딱 저항선을 삼고 밑으로 빠지는 모습입니다. 이 연두색 추세선을 전날은 지지를 했고 그 다음날은 저항선 삼아서 내려온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9시 생방송이죠. 마켓 위너 1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밑에 지지선이 2390포인트다. 거기를 찍고 반등이 나올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그 밑에 있는 추세선을 딱 찍고 끝이 났고,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소식이 장이 끝나고 나오면서 그 다음날 이렇게 갭을 올렸습니다. 자, 외인하고 기관이 진짜 몰랐을까요?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이 나올 거라는 걸 알았겠죠. 알고 나서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추세선을 알고 대응을 하는 것과 모르고 대응을 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기법 강의의 시간을 제가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생각을 하실 때 외인하고 기관하고 어떤 식으로 또 수렴 구간을 갖는지 또 알려드릴게요. 자, 이 진매트릭스라는 종목인데요. 과거 저점 라인들하고 계속 연동이 나면 그 라인을 찍고 나서 이렇게 크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구간들은 외인하고 기관들, 이런 메이저들이 계속 관리를 하는 거예요. 종목마다 관리를 하는 메이저가 따로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찍고 나서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 라인들, 저점하고 저점 라인들을 쭉 연결을 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 또 찍는 라인이 있어요. 이때가 1차 매수 시점입니다. 1차 매수 시점. 1차, 2차, 3차 나눠서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매수 찬스라는 거죠. 자, 이런 구간에서 잘 보시면 파란색 저항선을 보시면 그 라인들을 찍으면서 계속 조정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 삼각수렴 구간이 점점 좁아지면서 이 삼각수렴을 뚫고 올라가면 크게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느냐. 자, 이렇게 양봉이 크게 떴을 때 따라가느냐? 그게 아니고, 양봉이 떴을 때 크게 따라가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음봉으로 내려와서 그 라인들을 지지를 할 때, 자, 이 파란 음봉이 하나 내려왔죠. 이 파란색 저항선, 기존 저항선을 딱 지지를 할 때 여기서 매수점입니다. 이때가 두 번째 찬스입니다. 자, 2차 두 번째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예요. 자, 이런 기회에서 매수를 봐야 되는데, 자, 요거를 못 봤다 싶으면 제가 또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면, 요렇게 또 상한가 가는 경우도 생겨요. 상한가 가면 여기서 따라가는 얘기냐? 그게 아니고, 자, 1차, 2차 그 매수점에서 매수를 잡으셨던 분들은 위에 있는 고점을 가면, 상한가를 가면 50%를 터셔야 돼요. 왜 50%를 탈까요? 자, 신법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고점에서 상한가에서 50%를 털게 된다면 50% 물량은 수익으로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개파락이 나와도 어차피 수익. 왜? 우리는 밑에 1차, 2차 요런 라인에서 매수를 받으니까. 자, 그렇다면 갭상승이 나오면 한 번 더 수익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 수익분을 한번 맛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이 라인에서 한 번 더 다시 반등이 나오게 돼서 또 한 번의 상한가 가는 경우가 생겨요. 자, 이럴 때는 전량 매도를 하는 게 좋겠죠. 자, 이런 걸 자랑하려는 것이냐?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 추가 여러분 눌림목 자리에서 매수 시점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자, 보통 분들은 어떻게 매매하시나요? 자,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음봉으로 떨어지면 희한하게 마우스가 가. 왜 가요? 다시 한번 상한가 갈 수 있으니까 이런 라인에서 매수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라인에서 매수를 보면 안 된다. 왜? 다시 이런 추세 저항선들을 구해놨었잖아요. 1차, 2차. 근데 이런 라인에서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갭을 메우는 그 상황이 펼쳐져요. 갭이 뭐냐면 이 빈 공간을 다시 한번 메우러 내려올 때 그쪽 라인에서 지지선에서 매수 잡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쭉쭉쭉 내려오는 상황이 펼쳐져요. 자, 요 날은 제가 마켓나우 2부 아침 10시 10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밑에 있는 지지선이 4,000원에서 3,900원까지 있으니 그 라인에서 한번 매수를 잡아 보시죠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자, 그 다음날 3,930원 라인을 딱 찍고 나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기법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드리는 내용이 있어요. 자, 위에 있는 저항선, 목표 저항선을 설정을 하고 이런 중간중간 라인에서는 상한가 가면 50%는 털고 이런 라인에서 한 번 더 그 물량을 줄이면서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다면 이런 큰 목표 저항선을 긋는 이유는 위에 있는 저항선을 갔을 때 매도를 하기 위해서죠. 자, 그러고 나서 어떤 식으로 상황이 펼쳐졌냐면, 자, 매수를 잡고 이 거래일 만에 또 한 번의 상한가를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한가 가면 기분이 좋죠? 상한가 상한가 신나는 노래 우리 한번 불러본다 상한가. 자, 이렇게 상한가 가면 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50%를 또 한 번 매도를 해야죠. 자, 50%를 매도를 하고 개파락이나 갭상승이 나오는 건 또 그 그 상승분을 먹자고 하는 의미죠. 자, 이거 지나간 차트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얘기를 못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있을까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진매트릭스는 2,350원에 공개 방송에서 제가 매수를 드리고 똑같이 대응을 했던 거고요. 자, 위에 있는 요 날이죠. 자, 3,930원에서 매수 잡은 건 생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위에는 목표치도 다 말씀을 드렸고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달려가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달려가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딱 찍고 내려오게 된 상황이죠. 자, 이거 고점 기준으로 83%의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제가 아침 방송에 나왔을 때 또 이렇게 저 위에 저항선을 막 찍고 뚫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7,00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 매도를 딱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목표점 왔으니까 매도를 하시죠. 그러고 나서 73%의 수익을 또 챙겼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요런 라인에서 매수점과 매도 라인, 그리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오는데 그런 타이밍을 알고 매매를 하느냐 모르고 매매를 하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죠. 자, 올라갔을 때 추격 매매 하신 분들은 꼭 이렇게 내가 손절하고 나면 올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요거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계좌에 수익이 가득할 수가 있겠죠. 자, 그 외에도 이렇게 쭉 빠지던 그런 위에 최고 저항선을 찍고 나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항선에서 빠지는 모습도 볼 수 있고 지선에서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죠. 자, 녹십자 MS도 한번 볼까요? 자, 녹십자 MS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날 진매트릭스하고 같은 날 매수를 드렸어요. 자, 5,100원서부터 5,000원까지 한번 매수를 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라인을 딱 찍고 바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7%까지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 저항선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매도를 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34%의 그 수익이 나왔던 그 모습도 보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걸 보시면 추세선이 선이 맞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저점하고 저점하고 긋고 고점하고 고점하고 그 시청자분들이 긋다 보시면 이 라인은 정말 큰 지지선이야, 이 라인은 큰 저항선이야 본인이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선은 한 번씩 계속 그어 보시면서 여러분들 자기 걸로 만드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LIG 넥스원입니다. 자, 이 LIG 넥스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12월에 LIG 넥스원 관계자가 나와서 말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12월에 미군하고 비공의 수출 소식이 들릴 거다라고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속적으로 제가 한번 매수를 드리고 여러분들 수익도 많이 드렸던 그 종목이죠. 자, 이날은 크게 내려오고 있는 날이었어요. 자, 이날 아침 생방송 마켓나 이후에 나와서 말씀을 드릴 때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내려오고 있으니까 이거 중간에 매수 잡으시면 안 됩니다. 자, 다만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는 매수를 잡으셔도 됩니다. 이거 찍기 전에 말씀을 드렸고 찍었을 때는 다 매수가 잡혔겠죠. 자, 과거를 보면 그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이 추세선 밑에서는 저항선을 삼았어요. 하지만 뚫고 올라가면 뭘로 변한다? 그렇죠, 지지선 매수점으로 바뀐다. 자, 요 라인들을 계속 찍을 때마다 이렇게 계속 반등이 나왔어요. 자, 반등이 나오고 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저항선 라인을 찍으면서 요 LIG 넥슨도 28.68%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걸 보시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겠죠. 나중에 가서 이런 라인들을 고점 라인들하고 연결을 했더니 그 라인들을 찍을 때 또 반등이 나오더라. 자, W자 반등을 예상하고 밑에서 매수를 드렸는데 안타깝게 딱 안 찍고 제가 목표치로 드렸다면 요 저항선까지 또 올라간 그런 상황이에요. 아주 섭섭하고 좀 여기 매니저들 좀 마음을 아프게 움직였는데 나중에 요런 라인 이 LIG 넥슨 매수점이 한 번 더 온다면
제가 매수로 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수익 창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RG 넥슨까지 봤고요. SX 그린로지스 요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 아주 이 기법 강의 시간에 오늘 잘 오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잘 보셔야 되거든요. 일봉상 고점과 고점을 연결을 했더니 그 라인을 또 찍을 때 이렇게 조정이 나오더라. 여기까지 이제 보셨죠? 정선 딱 그으시면 추세선을 그대로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오거든요. 자, 하지만 뚫고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위에 있는 정선까지 달려간다. 자, 그렇다면 다시 내려오면 어디에서 매수를 봐야 돼요? 자, 이거 마켓나 2부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요런 라인에서 매수 잡지 마시고 이 저항선, 이 고점과 고점이 연결된 이 라인에서 쭉 연결해서 그 라인 찍을 때 매수를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1,300원 라인을 딱 찍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 매수점 사람들 이제 다 아시겠죠?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저항선까지 올라갔는데 우리가 저항선을 설정을 할 때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과거 이 저항선들 추세선을 찍을 때는 저항을 삼다가 뚫고 올라갔죠. 뚫고 올라가면 뭐로 바뀌어요? 그렇죠. 지지선으로 바뀐다. 자, 그런데 이 라인을 깨고 내려오면 이 라인이 뭘로 바뀐다? 찍으면 그렇죠. 저항선으로 바뀐다. 이 저항선으로 바뀔 때 뭐 해야 돼요? 매도해야죠. 자, 여기서 매수 받잖아요. 이거 찍고 빠질 거니까 여기서 매도를 봐야죠. 자, 아침 방송 마켓나 2부에 나와서 이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위에 정선 찍고 빠지니까 전량 매도를 합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SX 그린로지스 52.23%의 또 여러분들 수익을 또 안겨드렸고요.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자,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 뭘로 바뀐다? 매수! 지선으로 바뀐다. 요게 아주 키포인트입니다. 별이 6개, 별이 6개. 이런 것만 알고 대응을 하셔도 여러분들 그 매매하실 때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흥하해운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흥하해운 보시면 여러분들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 게 밑에 있는 이 지선들을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오고 그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또 어디까지 반등이 나요? 크게 반등이 나왔죠. 자,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한다면 나중에 그 지선 단위들을 찍으러 오면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매수. 자, 잘 배우셨네요. 자, 이런 라인에서 매수를 보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대가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날 시장가로 한번 매수를 한번 봐보시죠. 1912원을 찍고 나서요. 위로 34%가 올라갔습니다. 자, 34%의 상승이 나왔는데 그 라인들 또 연결하니까 뭐예요? 또 찍고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다시 한번 또 반등이 나올 그림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또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하게 그 라인들 밑에 있는 빨간색 추세선만 찍으면 반등이 나오더라. 요거를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흥하해운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이제 아시겠죠? 자,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온다는 거, 또 찍었다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다른 종목도 하나 볼게요. 자, SK하이닉스입니다. 자, SK하이닉스를 제가 매수를 드렸을 때 기존 주주분들에게 욕을 있는 대로 먹었어요. 왜 매수를 줬는데 왜 욕을 먹어? 자, 이거 한번 볼까요? 9월 3일 날 제가 매수를 드렸습니다. 17만 원 중반에 있었어요. 17만 원. 17만 원 중반에 있는데 매수를 여기에 드렸어요. 얼마에? 15만 3천 원 이하에 매수를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욕을 있는 대로 먹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빠지면 10% 이상 빠져야지 15만 3천 원을 찍거든요. 자, 근데 이걸 어떻게 매수를 드렸냐면 엔비디아가 지선을 깼기 때문에 밑에 있는 지선을 내려갈 텐데 SK하이닉스는 밑에 있는 지선이 여기밖에 없었어요. 자, 그래서 아침 방송 마켓나 2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욕을 있는 대로 먹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밑에 있는 지선 찍고 W자로 반등이 나서 목표치 20만 원입니다. 자, 이 20만 원을 가면 매도를 하시죠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자, 왜 20만 원에 매도를 드렸을까요? 20만 원 가면서 20만 원 가면서 30.76%의 수익을 거둬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30%의 수익을 봤다고 해서 매도를 줬을까요? 그게 아니죠. 자, 저는 추세선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사람이니까 요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과거 라인을 과거를 보면 현재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추세선 위에서는 찍고 나서 반등이 세게 나왔었죠. 자, 반대로
요 라인들, 이 파란색 추세선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라인들을 찍으면서 계속 반등이 났던 그 라인들을 깨고 내려갔을 때 이렇게 저항선 삼아서 쭉 내려갔습니다. 어디까지? 밑에 있는 추세 지선까지. 다시 한번 그 파란색 추세선을 찍고 나서 쭉 밑에 어디까지 내려왔어요? 그렇죠. 매수점 15만 3천 원까지. 자, 15만 3천 원부터 매수를 드렸고, 그럼 자, 이제 매도점을 봅시다. 자, 이 파란색 추세선을 쭉 연결을 하면 어딜 찍었어요? 여기를 찍었죠. 자, 제가 20만 원 말씀을 드리는 건 이 빨간색 추세선이었고, 그 라인대 20만 원 찍을 때 80%를 전부 다 매도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20%는 자율 매도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 위에 있는 추세선을 알았다면 이 저항선에서 찍고 나서 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현재 상황에서는 그 라인들을 찍고 이 빨간색 추세선, 제가 매도를 드렸던 그 라인들을 또 찍고 나서 밑으로 M자형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SK하이닉스 제가 한 번 더 매수를 드릴 텐데, 그 매수점의 힌트를 한번 드리면 이 구간에 있어요. 자, 그래서 신대가 방송을 계속 보시면 여러분들 밑에 매수점에서 또 어디에서 매수를 드릴지 아시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SK하이닉스 30.76%의 수익을 안겨드린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자, 10손가락 안에 안에 든다고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에코프로 BM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에코프로 BM도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에서 한번 매수를 드려서 또 크게 한번 상승이 나왔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쪽에서 매수를 드리고 위에 올라갈 때 위에 있는 24.54%, 24.54%의 상승이 한번 나왔습니다. 자, 이런 그림을 보신다면 여러분도 추세선에서 매수를 봐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자, 다른 종목도 하나 더 볼까요? 자,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드릴 때 3,600원에 매수를 드렸습니다. 이 3,600원 매수를 드리고 나서 밑에 있는 지지선들 보면 그 라인들을 계속 찍고 반등이 나와요. 자, 이거 거꾸로 보면 어디예요? 자, 밑에 요 라인들 찍으면서 계속 반등이 났던 그 라인들이 계속 연동이 되는 그 라인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라인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위로 또 크게 올라갔었죠. 자,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에 위에 있는 고점 22.05%까지 올라갔던 그 모습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에 내려올 때 제가 4,150원 그 분봉지선 제가 밴드 공부방에 알려드렸거든요. 4,150원을 깨면 전량 매도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라인 깨면서 전량 매도라고 밑으로 쭉 내려온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자 반등 나온 거는 또 트럼프가 그 대마초 합법화 발언을 또 계속 유지를 하겠다는 그 이야기 때문에 오늘 또 반등이 나왔었던 그런 그림도 한번 볼 수가 있고요. 자, 랩지노믹스도 한번 볼게요. 자,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 자, 밑에 있는 지지선 신대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3,000원서부터 2,900원까지 매수를 한번 보시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2,955원을 라인을 찍고 쭉 반등이 났죠. 자, 그래서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33.84%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자, 밑에 있는 추세선 라인들을 나도 한번 그어보고 그 라인에서 한번 매수를 한번 잡아봐야겠네. 자, 매도점도 명확하고 매수점도 명확합니다. 자, 이 삼성중공업 보실게요. 삼성중공업 제가 신대가에서 매수를 드렸어요. 신대가에서 매수 얼마에 드렸어요? 제가 9,600원에 매수를 드렸죠. 9,600원에 매수를 드렸는데 이 빨간색 추세선도 보면 이 라인과 그대로 연동이 되는 그 라인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밑에 있는 이 9,600원에서 매수를 드리고 위로 쭉 올라오면서 제가 매도 얼마에 드렸어요? 자, 중간에서 매도를 한번 드렸지만 최종 목표치는 제가 신대가 방송 저번 방송에서도 나와서 말씀을 드렸지만 12,200원에 전량 매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오늘 고점이 어디예요? 12,200원이다. 그 라인을 딱 찍고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삼성중공업 오늘 전량 매도가 들었고요. 27.06%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자, 매수의 이유, 매도의 이유가 정확합니다. 이렇게 대응을 하셔야 돼요. 매수의 이유, 매도의 이유. 나는 30% 왔으니까 좀 더 수익을 보면 팔 거야.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매수점의 이유와 매도점의 이유가 또 정확해야 합니다. 자, LCD 현대중공업입니다. 이 그림을 제가 매수를 드릴 때 요 그림을 그리면서 밑에 있는 지지선을 찍고 나서 W자 반등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17만 3천 원에 제가 매수를 드리고
위에 있는 저항선을 가면 위에 있는 저항선 23만 9천 원, 23만 6,500원서부터 오늘 밴드 방백도 말씀을 드렸는데 23만 9천 원까지 전량 매도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3만 9천 원 기준으로 자, 38.15%의 상승이 나왔고 제가 또 수익도 이렇게 챙겨 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자, 오늘 고점 기준으로는 24만 2천 원까지 올라간 그런 그림이에요. 자, 매수의 이유와 매도의 이유가 정확한 이데올리온 주택 파트너입니다. 이런 걸 보시면서 여러분들 그 수익 나는 거 추세 지선, 저항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략주입니다. 자, 시청 고정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공략주로 드리기 위해서였어요. 자, 이 종목은 캐리입니다. 이 캐리라는 종목은 여러분들 등락이 아주 커요. 봉이 작아 보이지만 아주 등락이 큰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매수점을 정확히 알고 대응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자, 지금 매수점으로 제가 가져온 라인들 한번 볼까요? 제가 기법 강의 시간에도 그렇고 다른 종목들을 말씀을 드릴 때도 이걸 말씀을 드렸죠. 고점하고 고점을 이었더니 뚫고 올라가서는 지선으로 바뀌더라. 그렇죠? 자,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서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지금 현재 올라간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삼각수렴 구간을 여기서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삼각수렴 구간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 자, 밑에 있는 지선이 다가와요. 자, 밑에 있는 지선, 요 라인에서 매수를 한번 잡아야겠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매수 잡고 이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를 하면 7,000원에 있는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를 하면 위로 슈팅이 아주 크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제가 6,350원에 캡처를 해서 가지고 나왔는데 위에 올라가면 9,000원 이상의 저항선이 하나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라인들을 위에 올라갈 때 크게 또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매수가는 6,100원 드리고요. 그리고 목표가 위에 있는 저항선 10,000원입니다. 자, 제가 6,350원에 캡처를 했어요. 6,100원에 매수를 잡으시고, 자, 위에 있는 저항선 10,000원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등락이 되게 클 거예요. 자, 그리고 손절가, 자, 손절가, 제가, 자, 5,570원을 드리면서 요 라인에서 여러분들 그 손절을 거시고 대응을 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요거 한번 다시 한번 훑어볼까요? 자, 요 라인을 잘 보셔야 되는 게 똑같이 그려 놓으셔야 돼요. 고점하고 연결을 했더니 그 라인들을 또 한 번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던 모습도 보이고 있고, 이 삼각수렴 구간이 점점 좁아지는 요 라인에서 매수를 잡고 나서 7,000원 구간을 뚫고 올라가면 위에 있는 저항선 어디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10,000원의 저항선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목표점은 10,000원이고요. 이 7,000원 라인을 뚫고 올라갈 때 위에 있는 단기 라인들도 제가 하나, 둘 설정을 해드릴 겁니다. 자, 이건 공방에 계신 분들만 이 설정 라인은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죠? 자, 요런 라인들을 1차, 2차 저항선을 찍을 때 수량을 조금씩 덜면서 갈 거예요. 자, 수익을 챙기면서 가자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캐리는 요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서 여러분들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의 블라인드 종목을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블라인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그 대응할 수 있는 아주 편하게 그런 종목들을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블라인드 종목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블라인드 종목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그건 잠시 후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블라인드 종목입니다. 자, 이 블라인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시청자분들이 밴드 공부방에 여기 QR코드 보이시죠? 이 밴드 공부방에 참여를 하시는 분들에게만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를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이 라인들을 또 매수점을 삼느냐. 자, 밑에 있는 저점 라인들과 계속 연동을 했는데 그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났어요. 쭉 올라갔죠. 자, 그 라인을 다시 찍으러 오고 있습니다. 자, 매수점이 아주 가까이 와 있다는 얘기죠. 자, 고점에서 내려와서 현재는 이런 식으로 찍고 나서 반등이 한번 크게 나올 수 있는 바로 그 그림이고요. 자, 그렇다면 밑에 있는 지지선에 잡아서 위에 있는 단기 저항선만 보더라도 위에 있는 저항선들이 크게 위로 밀집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나중에 한번 반등이 또 세게 한번 나올 거예요. 세게 나와서 이 파란색 저항선을 뚫고 올라갈 경우에 위에 있는 저항선과 연결된 이 저항선들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고점 라인과 고점 라인들을 연결해서 아까 진 매트릭스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그 라인하고 쭉 연결된 그 저항선을 나중에 목표점으로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현재 구간은 완전 바닥 구간, 대바닥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코스피도 밑에 있는 지지선들을 찍고 나서 반등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을 찍고 반등이 크게 나올 수 있는 바로 그 종목입니다. 자, 코스피도 반등이 나오는데 이 종목도 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어디까지 반등이 나올까요? 코스피는 2550포인트까지 열려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550포인트까지 올라간다고 쳤을 때 위에 있는 이 연두색과 파란색 저항선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이 종목은 손절 딱 걸고 매수를 잡은 상태에서 롱 포지션으로 가져가면 아주 좋은 상황이 펼쳐질 거예요. 자, 왜냐하면 요 란에서 W자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제가 신대가에서 말씀을 드렸던 삼성중공업처럼 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위에 있는 이 저항선도 한번 볼게요. 과거에서는 이 라인이 저항선 역할을 했어요. 그렇죠? 자, 뚫고 올라가서는 다시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한 번씩 달려가던 그 그림이었어요. 이 파란색 추세선을 그대로 연결을 하면 위에 있는 저항선이 나오겠죠. 자, 이 저항선을 찍고 나서 빠지는 경우가 생길 거고 뚫고 올라가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 파란색 저항선을 찍을 때는 50%만 매도를 할 겁니다. 자, 50% 매도를 하고 나중에 또 쭉 치고 올라갈 때 위에 있는 저항선에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큰 수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제가 가져놨습니다. 자, 이 종목명하고 매수가는 제가 밴드 공부방에 지금 벌써 다 올려놨어요. 밴드 공부방에 들어가시거나 하면 이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꼭 매수를 보셔야 되고 지금 밴드 공부방에 벌써 올려놨으니까 이것만 있을까요? 이제껏 제가 생방송 나오면서 아직 여러분들에게 매수점은 드렸는데 매수를 안 찍은 그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왔을 때 여러분들 한 번 더 매수 타점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많이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오늘 제 방송 잘 보셨습니까? 자, 저는 매주 화요일 11시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또 큰 수익이 날 수 있게 여러분들 도와드릴 수 있는 이데올리온 파트너입니다. 자, 지수가 어디까지 하락이 나올지 또 반등이 어디서 나올지도 아는 이데올리온 주태형 파트너니까 여러분들 한번 믿고 따라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또 한번 여러분들 수익 나는 거를 제가 확 응원을 하면서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